자, 확인 설명서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확인 설명 나와 있죠?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계약서를 저장을 딱 누르면 계약서가 저장이 되면서 확인 설명서를 누르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거용이 뭔지 비주거용이 알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같은 걸 갖다 매매를 할 때는 주택 부분에 있는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얘가 상가가 더 크면 비주거용으로 확인설명서 쓰면 되겠고요.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상가가 더 크면 0.9로에도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터지는 게 계약서 부분도 있지만 확인설명서 부분에서 태클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너 왜 이거 설명 안 했어? 너 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설명했어? 이 확인설명서로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도 확인설명서고. 그래서 단속 뜬다 그러면 대부분 공인중개사들 문 닫고 도망가죠? 그래서 우이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이동 계곡에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합니다.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오면 무조건 걸려요. 나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한 1년 전에 계약서를, 그러니까 개업을 하고 1년 전에 계약서를, 1년 내에 계약서를 쭉 봤어요. 이건 계약서도 아니야. 진짜 이건 개판 5분 전이고 빼먹을 때 빼먹고 설명 잘못하고 나는 지금 신기한 게 그거 넘어갔다는 거.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 야, 몇 억짜리 집을 하면서 이런 계약서를 써도 그냥 넘어갔네? 막 식은땀이 흐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이 쓴 계약서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야, 진짜 환장 안에 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지 같은 내용 다 써놓고, 이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반드시 요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내용을 보고 쓰셔야 됩니다. 요 내용은. 자, 그 밑에 개업 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에 있고 밑에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밑줄 거 있죠? 자, 그리고 화살표가 쭉 가 있네요. 그러면 화살표 간 내용들을 보니까 등기 사용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지적도, 그리고 옆에 신분증 진위 확인까지 써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공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서를 갖다 매도인한테 막 설명하고 있어. 그 돼요, 안 돼요? 아, 매도인은 지 물건인데 매도인한테 확인 설명서에서 뭐 할 거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그죠? 양도하는 사람한테 그 확인 설명서를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어? 그럼 안 돼요. 양도하는 사람한테 확인 설명서 설명하면 안 돼. 취득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신분증 진위하기는 민원24가 지금 통합이 돼갖고 정부24로 통합이 됐어요. 정부24 들어가면은 만약에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넘기는 거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등록 진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도 위조하는 애들이 많아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있어요. 밑에. 그 내용을 정부24 들어가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 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발급 그 날짜를 치면 띡 하고 나옵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진짜입니다. 아니면 뭐 위조된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또는 어떤 분은 뭘 가져와?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죠. 운전면허증은 정부24 들어가면 안 되겠고 도로교통공단
거기 들어가셔서 그 확인을 뭐 안전 운전 뭐 통합 뭐 이런 란이 있어요. 통합 확인 뭐 이런 란이 있어요. 거기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셔서 운전 면허증에 그것도 그 넘버가 있어요. 넘버. 뭐 이상한 그 V 뭐 5 00 0 뭐 6글자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걔네들만의 그 식별 번호가 있어요. 운전면허 그 증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치면은 진짜다 가짜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뜨니까 그거는 바로 확인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넘어가시면 292페이지죠? 책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계약서를 292페이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약간 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확인 설명서에서 정정이 안 돼요. 계약서에 가서 정정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정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면적이 나와 있죠. 그 면적은 아까 단독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단독 같은 경우는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지가 두 필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필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토지의 전체 면적을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저쪽에서 써 있죠. 계약서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아까 그 계약서상에 썼죠. 그런 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공년도 증개축 연도에서 11월 15일 날 교육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 11월 15일 날 예비 합격자 교육 받으신 분 많이 있죠? 그때 제가 준공검사가 뭔지 사용검사가 뭔지 사용 승인이 뭔지를 갖다가 말씀드린 적 있죠?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마무리 단계에서 야, 그 건물 준공검사 받았어? 사용검사 받았어? 사용 승인 받았어?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다만 그 법에 대해서 그 약간 용어만 틀릴 뿐이에요. 국계법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가 언제냐 이런 게 국토계획법의 용어고요. 건축법에서는 사용검사가 언제냐 이렇게 용어예요.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란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마무리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준공연도를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예, 공적 자료에 보면은 사용 승인 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연도를 쓰면 되겠어요. 그 구조는 뭐 아까 그 구조상 그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3번 설명 안 했구나. 3번은 대지 지분이라는 거는 아까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 지분은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대지권 비율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비율을 썼잖아요. 그죠? 공적 자료에 나와 있는 대지권 비율을 썼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내 집이 땅이 이만큼이고 집이 이만큼인데 내가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다 내 땅인데? 없잖아요. 전체 면적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대지 비율 없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밑에 나온 대로 대지 지분 미기재라고 써도 되고 또는 이 지금 공적 대장에 나와 있는 전체 토지 면적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없잖아. 그죠? 네. 그 4번 같은 경우에 방향이 있고 그 남향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클릭을 딱 해보면 남향, 북향, 동향, 서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디를 보고 요 면적을 쓰느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남향이긴 남향인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느냐? 보통은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실 위주로 씁니다. 거실 또는 뭐 안방 위주나. 만약에 남향이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남향이냐? 거실 기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 기준에 써도 되지만 단독주택은 대부분 대문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문 기준 동향이다, 남향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진이라는 게 막 크게 뭐 난 적이 별로 없어서 원래는 1988년도부터 내진 설계가 있었는데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동주택은 내진 설계 기준에서 다 빠졌어요. 근데 2017년도에 내진 설계 기준이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최소 기준으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의무화라는 법령이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원래는 5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2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2층 이상 그리고 13m 이 기준점이 딱 돼 있어요. 그 기준점을 최소한 기준점을 넘어가면은 무조건 내진 설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몇 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법령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그러면 2017년에 이전에 지어진 거는 내진 설계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 있겠죠? 그러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죠? 2018년에 만약에 져 있다 그러면은 내진 설계가 아까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2층 이상, 그 다음에 13m 이상 이 정도 같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그 내진 설계가 몇 등급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해당 없음.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를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가구나 다세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단독 같은 경우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요거 반드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썼다가는 확인을 안 했다가는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아는 게 있더라도 좀 더 머릿속에 새겨듣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위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주로 뭐 어떤 금액으로 과태료를 매기죠? 이행강제금, 그죠? 이행강제금으로 그 과태료를 매기죠. 따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왜 빌라 같은데 동네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뭐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깎인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이거 대부분 막고 쓰죠. 요거 다 불법이에요. 예? 그거는 또 다른 강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요거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거예요. 써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붕을 가리고 벽을 해가지고 쓴 내용들 또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뒷부분에 도로 공간을 점용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옥상 부분 같은 경우에 써야 되지 말 부분을 지붕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창고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내용을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게 2019년 10월 달에 그 건축법 개정이 있으면서 이 내용을 아주 굉장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죠.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발견됐을까 안 발견됐을까? 발견된 것도 재수없어 있겠지만, 그죠? 항공사진 찍혀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 아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야. 저 건물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나와서 사진 찍고 그냥 이행강제금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할 만했었어. 그래도 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년만 내면 돼. 이행강제금을. 1년에 원래는 2번 발행을 내보내는데 1년에 한 번 내보내면서 5년까지만 내면은 없어져 버려. 근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과태료만 안 문다 뿐이지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면 빨간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떠 있습니다. 일단은 돈은 안 내. 5년만 내면.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 이행강제금 내면 걸리면 내는 거야. 내고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국가에서 뭐 좀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허용해주는 기간이 있어. 그래 그럼 이 사람 여태까지 5년 동안 또 강제금도 냈고 요거는 뭐 그렇게 뭐 그 많이 그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요걸 그냥 허가해 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넘어가고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 대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2019년 10월 달에 이런 건축법 개정이 있으면서 이게 싹 바뀌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시가의 기준으로 얘는 그걸 잡는데 시가 기준액,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액으로 잡는데 요것을 시가 기준액의 원칙적으로는 전에는 얼마에서 100분의 50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가 기준액이 100원이면 5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시가 기준에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을 시킨 거야. 그 감경 기준 면적도 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였었는데 감경을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5년 동안 내면은 이행강제금이 없었던 것이 이제는 근린생활은 어떻게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을 위반 건축물을 걸렸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5년이란 말이 없죠. 근린은 5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쭉이야 쭉. 고칠 때까지. 변화된 법은 어떻게 된다? 근린생활과 마찬가지로 책에 써있는 대로 주장창 쭉쭉. 이행을 될 때까지 안 해면 너 이행강제금 평생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잘 안 팔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집을 매매를 하려고 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이거를 불법 건축물인데 아직 등재가 안 됐어. 근데 그러면 입 다물고 해야 될까?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부실 설명을 해가지고 화살이 여러분들을 꽂힌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너 이런 거 왜 설명 안 해줘갖고 나 이거 만약에 이게 너 불법 건축물인지를 네가 얘기를 했으면 나 이 집 안 샀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비록 불법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안 올라갔다 할지라도 언젠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중개한 여러분들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안 걸렸지만 일단 지금 현재 위법이야, 안 위법이야? 현재 위법 아니야. 안 걸렸잖아.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법을 써야 돼, 적법으로 써야 돼. 적법을 일단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그 란이 있죠. 위반 내용 란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그 안에다가 대부분은 이제 발코니가 아니라 베란다 확장을 많이 쓴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외관상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은 뭐 위반 건축물로 걸릴 수도 있음이라고 쓴다든가 내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쓴다든가 왜?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걸 안 써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위행강제금 5년만 내면 뭐 되는 거니까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면 되고 등재가 돼 있으면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적법으로 쓰고 지금 그 사항을 그대로 공인중개사 인지한 내용을 써놓으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